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시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뵐 수 있으면 얼마나 더 기쁘고 아마 말이 더 솔솔 잘 나와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방광염, 여자들이 참 많이 남모르게 고생하고 있는 뭐 생명을 앗아가는 질병은 아니지만 참 구차하고 고생스러운 질병 중에 하나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중 의사 사무실을 방문하느냐 하면은요, 자그마치 800만, 8 million, 800만이나 되는 해마다 의사 사무실에 방문하게 돼서 항생제를 처방받는 질병 중에 하나가 방광염이라고 누누이 완전히 하드 카바로 된 그런 책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메이어 클리닉의 보고였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병 날 때마다 항생제를 치료를 하면은요, 면역이 나가버려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8 밀리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생제를 뭐 처음에 증세가 생기기만 하면 불편하기만 하면은 항생제를 먹고 했더니 면역이 좌절되고 면역이 약해져 가지고 제가 천식으로 고생을 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활개혁 다 하고 항생제는 얼마나 무서운 약이라는 거, 생사를 가름할 때만이 손을 댈 수 있는 것이지 하찮은 일에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구차해도 열심히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을 보존하며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목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의사한테 굳이 가고 소변 검사를 하지 않아도 우리 여자분들은 다 압니다. 방광염이 시작하네. 예, 왜냐하면 변소를 자주 가고 싶고 변소에 갔다 왔는데 또 가고 싶고 무지룩하고 뭐 기분이 경쾌하지 않고 그 다음에 뼛속으로 찬 기운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으시시하고 몸살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차오간 그 불편한 것은 이루 그 불쾌한 것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거를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아니고요. 천연 치료로 어떻게 이것을 쥐도 새도 모르게 혼자 싹 처리를 해서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느냐? 너무 좋죠. 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누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준다고 하면은 아마 제가 어디까지나 쫓아다니고 열일을 제치고 아마 앉아서 그거를 자세히 듣고 적어서 그대로 해서 항생제를 그 독하고 무서운 약을 먹지 않고 이런 것을 다 조절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 방광염, 옛날 어른들은요 오줌 소태라고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오줌 소태라고 들었지 학문적으로는 이제 방광염이고, 이 방광염은 비뇨기 감염, 높이는 콩팥, 키드니가 있고 그 다음엔 요관이 있고 그 다음에 방광이 있고 방광에서 내보내는 데는 요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광염 하는 여기에는 요도염과 방광 자체의 염증을 말하는 겁니다. 방광염을 제대로 처리를 안 하면 이것이 요관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밖으로 나가질 못하고 반대로 올라가면 균에 감염된 소변이 콩팥, 키드니로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네프라이티스라고 해서 키드니에 콩팥에 신장에 감염이 되는 것으로서 그때는 정말 고열이 나며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은 방광과 요도에 한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의 건강한 사람은요, 보통 이 균이 여러 가지 균이 감염될 수 있지만 거의
5% 이상 뭐 이런 정도는요. 다 대장균이 감염되기 때문에 오는 것이 방광염입니다. 그런데 소변에는 이 균을 다 저항해버리는 그 항박테리아 성질이 소변 자체에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와 비슷한 거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엄마 젖에는 엄마의 항체가 섞여서 나가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그렇게 쉽게 감기에 걸리지 않고 그렇게 쉽게 균에 감염되지 않는다고 들으셨죠? 전 먹는 아기는. 그래서 포뮬라보다 전 먹는 것은 아기의 건강에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른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의 소변에는 항박테리아, 항균 작용이 그 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변이 마렵다 하면은 절대로 소변을 참지 마시고 빨리 가서 다 배설을 시키면은 다 균이 좀 들어왔어도 금방 배설이 되고, 그 다음에 소변을 볼 적에는 아주 릴렉스하는 태도로 마지막에 몇 방울까지 깔끔하게 방광을 비우는 것을 습관으로 하시면은 감염된 소변이라 할지라도 깨끗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방광염을 앓게 되는 리스크가, 확률이 뚝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이런 데까지도 아주 섬세하게 참 관련하고 있으시죠. 그러면은 제가 지금 그것이 소변의 항박테리아의 그런 작용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있다는 것이 바로 메이오 클리닉의 패밀리 헬스 북에 보면은 리서치에서 그것을 발견한 것이 아주 하드 카바에 있기 때문에 리서치 한두 번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방광염의 원인은 무엇이냐? 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왜 방광에 균이 들어가서 방광 안의 점막에, 지금 오늘 말하는 방광염에 관한 것은 감염성 균이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방광의 세 결 중에 제일 안에 점막계 통해서 염증이 일어나는 것과 요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거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그 간질성 방광염은 그 중간 근육층에서 문제가 오는 것으로서 소변 검사는 항상 아무 균도 나오지 않으나 그 통증이 자나깨나 그렇게 아주 심한 통증을 오래, 그것도 자주 재발하면서 무척 고생스러운 그런 것으로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오늘 말씀드리는 이 방광염의 첫째 원인은 탈수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통계는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참 아쉽게 생각하고, 오늘날 미국 사람들의 탈수증은 거의 60%, 그러니까 반수 이상이, 두 사람이면 한 사람 이상이 탈수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수증의 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방광염은 첫째 원인이 탈수증입니다. 그리고 음식에 의해서 자극성 조미료로 말미암아 점막계통이 이미 아주 예민해져 있고, 그 다음에 요도가 아주 그 점액질이 이미 자극을 많이 받아 있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균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은 어떤 음식에 대한 알러지, 과민성 체질을 갖고 있는 것이 그 바탕 문제고요. 그래서 균이 방광 안의 점막 안에서, 아니면
요도에서 자리를 잡고 염증을 일으키기에 딱 알맞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죠? 여러분이 손님을 초청을 해놓고 미국에서는 가출부가 없고 음식을 누가 해주는 부모님이나 안티나 뭐 누가 계시지 않고 혼자 손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손님을 청하면은 자기가 혼자 장 보는 것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설거지까지 다 해쳐야 하기 때문에 참으로 여자들이 과로를 많이 합니다. 이때에 물을 챙겨 먹지를 않습니다. 저도 많은 경우에 그리고 저녁 때 다 손님이 떠나고 나면은 그때에 방광 증세가 찾아오는 것을 경험보면은 물을 한 모금도 먹지 않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 후로는 제가 타이머를 시간마다 혹은 2시간마다 물병하고 컵하고 거기다 타이머를 넣고 타이머가 얼람을 일으키면은 열리를 제쳐놓고 물을 먹고 다시 음식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그렇게 해서 탈수를 모면하니까 그런 방광염 재발 같은 거를 예방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원인 중에 첫째가 탈수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체질에는 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부부 관계를 하면은 꼭 방광염이 그 다음 날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생리할 때에 생리대에 너무 두꺼운 것을 해서 통풍이 안 된다든가, 또 탐폰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분비물을 역시 통풍이 되지 않게 해서 그 안에서 균이 번식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또 생리 때에는 질 근처가 다 알칼리이기 때문에 대장균이 마이그레이트 움직여서 질이나 아니면은 요도로 이민 마이그레이트 하기가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애틀레틱 운동을 하는 분이 과격한 운동을 했다든가 발레 선수 같은 사람들은 딱 끼는 나일론 착 달라붙는 그런 옷을 입어서 통풍이 되잖아. 거기에 습기가 많이 있거나, 그 다음에 또 운동할 때 불편을 느끼거나 뭐 이런 때, 그 다음에는 또 그럴 때에 뭐를 받느냐 하면은 이 트라우마를 받습니다. 그 점맥에 피부의 마찰로 인하여. 그 다음에 의사가 비뇨기과에 보내지게 되면은 거기서 검사한다고 요도가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장해야 합니다 하는 요도 확장한다든가, 그 다음에는 방광 안에 시스토스코피라고 해서 안에를 들여다봐 암이 있나 뭐가 있나 뭐 어떻게 됐나 궤양이 있나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상처를 트라우마를 줘서 점막이 오히려 더 많은 손상을 입고, 이와 같은 부위에 점막이 손상을 입으면은 소화기 점막은 아주 2-3mm면은 너끈하게 회복이 되지만은 이 비뇨기 계통에 있는 점막은 그렇게 쉽게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트라우마 상처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여자들이 과로하거나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에 또 점막이 상당히 손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마 들어보기 힘들으셨을 것입니다. 보조식품으로서 이 골다공증에 대한 공포심과 염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조 식품으로서 칼슘을 잡수시는데, 이 이잉여된 칼슘은 몸에서 유기 칼슘도 아니고 무기 칼슘이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되지 아니하고 소변으로 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동물성 단백질을 주식으로 많이 잡수시는 분은 단백질이 간에서 그거를 전분으로 다 환원해 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남은 질소분이 배설될 때는 꼭 칼슘을 붙잡고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비뇨기 계통으로 칼슘이 배설될 때에 이 이콜라이 대장균이 칼슘을 딱 붙들고
방광 안에 점막 밑으로 딱 기어 들어가서 영주를 하려고 작정을 되는 방광 점막의 균이 아주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즘 보조식품으로서 칼슘을 먹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반대하는 편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다음에 화식에서 우리가 야채를 살짝 2분 정도 스팀을 하면 모르지만은 오버쿡, 너무 많이 익힌 거는 칼슘이 다 죽은 칼슘이 돼버리는 이런 것들도 아마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방광염이 자주 재발되고 그러시는 분에게 있어서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방광염이 시작을 하면 천연치료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항생제를 쓰지 않고도 치료가 된다고요? 균이 이렇게 방광 안에까지 들어와서 활기를 치는데요. 들어보십시오. 방광염의 증세가 시작되는 지 20-30분 안으로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2-3일 지난 다음에 균이 방광 안에, 점막 안에, 마치 위 안에 헬리코백터가 점막 바로 밑에 자리를 잡고 있듯 대장균이 방광 안에 점막 밑으로 다 자리를 잡고 있을 때에 천연치료를 시작하면은 아마 실패하고 천연치료 안 듣는데 이렇게 비난하실지 모릅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증세가 시작하자마자 즉시 20-30분 안으로 생수, 아주 맑은 물, 탭워터가 아닙니다. 이 수돗물 탭워터나 그냥 이런 정수하지 않은 깨끗지 않은 물은 케미칼의 오염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크로리네이티드 워터, 수돗물에는 그것이 바로 다시 소변으로 배설될 때에 방광의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점막이 아주 튼튼하지 않고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물은 맑은 물 혹은 나중에 말씀 자세히 드리겠지만 허브 차, 허브 티, 허브 차들, 여러 가지 차들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한 물을 8온스씩 8온스짜리 한 컵을 10분마다 처음 1시간 동안, 그러면 1시간은 60분이니까 몇 번을 잡수시게 되십니까? 7번을 잡수시게 되십니다. 왜냐하면 시작하는 거 하나 10분마다 60분 6번이니까 7잔을 10분마다 잡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후에는 8온스짜리 8번 내지 10번을 24시간 동안에 잡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냥 이렇게 깨끗한 맑은 물 말고도 허브티에서는 이제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돗물은 크로리네이트로 된 것은 대단히 해롭습니다. 어떤 분은 수영을 하고 나면은 방광염이 재발을 합니다. 왜? 크로리네이티드 워터에서 수영을 했기 때문에 그 크로린 케미칼이 그 점막을 노출된 데를 자극해서 아주 예민하게 세포, 이 셀룰라 이뮤니티, 세포의 면역을 떨어뜨려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허브티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 옥수수 수염을 우리 동양 사람은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옥수수 수염으로 된 물을 순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물을 많이 먹지만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설을 많이 시켜서 방광이라는 주머니 안에 소변과 균이 지금 범벅이 되어 있는 것을 빨리 플러시, 씻어서 균을 내보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소변을 볼 때에 마지막 한 방울까지 릴렉스를 하고 깨끗이 소변을 마치셔야지 건둥대면서 급하게
그냥 누고 마지막 소변 그 1cc 혹은 2cc 몇 방울 그거를 내보내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균이 다음에 들어오는 소변을 다 감염을 시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마지막 한두 방울을 깨끗이 소변을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병이 속히 깨끗이 낫고 또 재발을 안 할 수 있고 또 키드니, 콩팥은 감염에서부터 예방을 미리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민들레 뿌리 차도 이뇨작용이 있고요. 버덕, 우엉 차도 균도 제거해주고 피도 맑게 해주고 방광도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부쿠는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구하실 수 있으시면은 이거는 방광 안과 요도의 점막을 부드럽게 감싸주기 때문에 우선 구차하고 차라리 통증이 나을 정도로 그 불쾌한 방광염의 증세를 반나절 만에 호전시켜주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 항생제로서는 골든실 루트하고 에키네이시아 루트하고 절반씩 해서 자기 체중과 여러 가지를 봐서 양은 조절을 하면서 하루 3번 혹은 4번을 3일 내지는 닷새를 잡수심으로써 언제 천연치료를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깨끗이 치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예로부터 구라파에서는 내려오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땠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크랜베리 주스를 방광염에 모두가 다 일반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세 대학에서 하나는 하버드 유니버시티 그 리서치하는 학생들이 연구를 했고요. 하나는 툴레인 유니버시티고요. 하나는 또 하나 어떤 대학인데요. 이 여러 군데서 리서치 연구를 한 바에 의하면은요. 제일 성공하고 정확한 것을 보고한 것이 루트거 유니버시티에서는요. 이 크랜베리, 빌베리, 블루베리 뭐 이런 데에는 그 파이토케미칼이라고 들으셨죠? 제 강의에도 넣어드렸고요. 거기에 그 프로엔토사야닌이라는 항산화제가 있는데 이것이 특별히 대장균은 이 발이 아주 피라미드라고 하는데요. 그 머리카락 같은 거 발이 많이 있어서 그것이 딱 그 점액질에 붙어가지고 방광의 점막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카락 같은 그 미세한 필라멘트입니다. 그 머리카락 같은 이렇게 왜 벌러지 보면은 그런 거 막 발이 많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싹 없어지고 이콜라이 대장균의 몸통만 있기 때문에 수분을 많이 먹고 이뇨작용이 있는 수분을 잡수심으로 인하여 싹 다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방멸을 균을 다 방광에서 제거해주는 그런 기능을 발휘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급성기에 급성 증상이 있을 때에는 저도 옛날에 크랜베리 주스를 먹어보았습니다. 팔팔 뛸 정도로 이 요도염이 있을 적에는 아프기 때문에 요도염이 있을 적에는 정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좋은 이콜라이를 박멸하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평상시에 재발을 예방할 적에는 크랜베리 주스 뭐 빌베리 블루베리 이런 거를 잡수셔서 방광을 항상 에이셉틱 균이 없게 깨끗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에 대단히 좋은 것이겠죠. 그 다음에는 식이요법입니다. 식이요법에서는요. 저로서는 또 경험도 했고 또 추천하기를 철저한 채식을 하시지만 채식을 해도 그냥 채식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자극성 조미료를 배제하고 그 다음에 화학 물질인 맛술소리니 맛난이니 뭐니 그런 걸 또 다 제거하고 유제품, 계란,
한 군데서는 리서치를 해봤는데 어떤 사람은 바로 계란에 노른자뿐만 아니라 흰자에 대한 엘러지로 인하여 방광염이 자꾸만 재발하는 것을 보았고 결함을 제거해 줬더니 방광염 재발하는 것이 끝쳤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웨이 프로덕트, 엄마의 젖에도 이 카우스 밀크, 소의 우유에도 이 웨이가 있습니다. 일종의 단백질 종류죠. 이 프로덕트를 안 먹는 것이 방광염 재발은 예방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채식을 하되 모든 정제식품과 가공식품을 금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전분에 대해서는 압니다. 쌀 흰밀가루의 그 모든 제품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래요. 저는 흰밥은 안 먹습니다. 그런데 떡은 먹거든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떡을 먹어요. 떡도 흰 쌀로 만들었고 그것도 부족해서 거기다 당분을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떡은 더 해롭습니다. 그리고 현미 쌀로 떡을 했다고 해도 당분을 넣었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분이 그러한가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전분하면 전분들 하면은 설탕을 거기 들어가는데 흰 설탕만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흰 설탕, 생설탕, 터비나도 슈가, 꿀, 몰라세스, 조청, 메이플 시럽 이것도 다 농축된 당분이어서 왜냐하면 캔디다 이스트의 인펙션이 감염으로 만성으로 있으신 분은 이스트가 플레어업 재발을 하면은 면역이 떨어지면서 방광염도 또 재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당분은 면역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잡수시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스트 인펙션을 감염으로 갖고 있는 것을 본인이 아시는 분은 아주 모든 단 과일도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영양분들이 부족하냐? 프로바이타민 A, 베타캐로틴이죠. 아니면은 생선이나 생선의 기름이나 이런데 바이타민 A가 많은 것을 잡수시면 바이타민 A는 그리고 저는 요즘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과일이나 야채에 이 가을이 되니까 특히 많은 야채나 과일이 중황색을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늙은 호박, 감 종류들 많은 것들이 그러합니다. 당근 이래서 그다음에 딥 그린 아주 진한 시금치 같은 거, 칼라드 그린, 케일 이런 것들은 딥 그린인데요. 이런 다 베타 캐로틴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타민 A는 모든 점막계통과 피부를 재생시키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는 피부라고. 그러면은 이 방광 안에 점막, 그 다음에 요도의 점막, 우리 소화기의 점막, 요 결막, 눈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 피부에 속하는 장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리페어되고 재생되고 맨날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손 닦고 할 때에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세포들이 탈락됩니다. 그래서 튼튼하게 만들면은 허니문 방광염 같은 거는 안 앓겠죠. 그러니까는 자기의 몸의 어느 부분이 얼만큼 튼튼하게 되어 있는지 바이타민 A, 프로바이타민 A를 챙겨 잡수시고 그 다음에 비타민 C 이 점막계통의 저항력을 아주 높이고 균에 대해서 저항하는 힘이 강하고 바이오프레보노이드는 바이타민 C의 기능을 그러니까 항산화 작용의 기능을 상승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인애플에 있는 브로멜린도 이런 염증을 제거하는 항염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신선한 과일, 그 다음에 모든 베리 종류, 워터멜론, 그 다음에 프레쉬 아주 신선한 야채들
이런 것들은 대단히 좋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음식에 사용하는 herb 있죠. 실란트로, 샐러리, 파슬리, 그 다음에 갈릭은 반드시 열 처리를 해서 그 매운 맛을 디네이처 시켜서 잡수셔야 자극성 음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수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발을 어떻게 예방을 하는가 하는 이 모든 예방에 관한 것을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이 예방에 대한 것은 치료에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과 만일 방광염을 그저 무시하면서 항생제도 며칠 먹다 이틀 3일 먹다가 의사가 일주일 먹으라고 했거나 닷새 먹으라고 했는데 언제 가서 처방전을 받느냐에 따라서 의사가 닷새 잡수세요 혹은 7일 잡수세요 하면 늦게 갈수록 열흘 잡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일단 증세만 없어지면은 안 잡수시고 했을 때에 만성으로 흐르면서 그 균이 콩팥으로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곁들여서 방광염의 수치료를 어떻게 하며 예방은 더더욱 예방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시간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여기서 아쉽게 마치고 말겠습니다.